그럼 오늘은 결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을 가장 유명한 K-팝 걸그룹의 각 멤버들의 생일은 언제입니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는데 총 33초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답변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얘가 처음에 플랜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시죠. 가장 유명한 K-팝 걸그룹을 찾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선 답이 이미 나와 있네요. 가장 유명한 K-팝 걸그룹은 블랙핑크라고 되어 있고요. Blackpink in your area. 두 번째 단계는 이 블랙핑크의 멤버를 나열하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그럼 이 각 멤버들의 생일을 알아봅니다. 지수의 생일, 제니의 생일, 로제, 리사의 생일을 각각 알아보는 단계들을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답변을 만들어냈죠. 모든 단계가 완료가 됐고요. 블랙핑크의 각 멤버의 생년월일 목록은 이렇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챗GPT-4o, 챗GPT-o1,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퍼플렉시티, 그리고 딥시크 V3와 딥시크 R1 모두에게 물어봤는데요. 답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딥시크 R1의 대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오늘 소스 코드를 다 분석하고 난 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리플랜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는 사실 두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에이전트는 이 Create React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는 태블릿 서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툴이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Create React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 자체적으로 그래프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스타트가 있어서 처음에 에이전트로 질문이 가게 되고요. 이 에이전트는 답변을 할 때 이 툴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곧바로 엔드로 가서 이를 끝마쳐야 될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LLM으로부터 최종 답변을 얻으면 엔드로 가서 이것을 다시 유저에게 리스판드를 보내죠. 이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이 하나의 그래프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플랜 에이전트를 만들었죠. 이 플랜 에이전트에서는 유저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 리플랜 에이전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이 리플랜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발생을 하는데 이 리플랜을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파이덴틱의 이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두 개의 구조화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리스판스로서 유저에게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것은 스트링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액트 클래스로서 이것은 액션을 실행하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여기에는 이 리스판스와 플랜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유니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액션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디스크립션에서는 실행할 그런 액션인데 유저에게 리스판드를 하고 싶으면은 이 리스판스를 사용해라.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툴을 사용해서 앤서를 얻기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된다면 플랜을 사용해라. 그 위에 플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스텝이 더 남아 있다면 리스판스를 사용하지 않고 위에서 만들었던 이 플랜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리플래너가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밑에 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깁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위에 플랜 단계에서 만들었던 프롬프트와 거의 같아요. 위에 것이 위에 플랜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아래의 것이 이 리플랜에서 만든 것이죠.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간단하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요. 올바르게 실행하면 정답이 나오는 개별 작업이 포함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단계 결과가 최종 답이어야 됩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위에 있는 게 플랜에서 사용됐던 프롬프트가 아니었네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었죠.
위에서 사용됐던 그 프롬프트가 또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플랜에서는 요 인스트럭션만 존재를 하는데 이 리플랜 단계에서는 그 아래에도 다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오브젝트는 이것이었고 오리지널 플랜은 이것이었고 현재 여기까지 스텝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update your plan accordingly 뭐 블라블라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하세요. 더 이상 단계가 필요 없고 사용자에게 리스판드를 할 경우에는 리스판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플랜을 사용하세요. 이런 인스트럭션까지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리스판스와 플랜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이것과 그 위에 있는 플랜이요. 아직 완료해야 되는 단계만 계획에 추가하고요. 이전에 완료된 단계는 계획의 일부로 발언하지 마세요. 이런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리플랜 단계에서의 이 인스트럭션이죠. 바로 이 부분이 봤던 부분이고 Your objective was this 라고 해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들어간 거죠. 바로 이 인풋 부분이 들어갔고 플랜 부분, 텍스트 스텝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할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할당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update your plan accordingly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죠. 바로 이 리플랜 단계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로직이 여기서 구현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아랫부분들만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되겠죠. 이 로직은 이후에 소스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위에 플랜 할 때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넣고 AI를 설정을 하고 이때 GPT-4o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체인으로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액트 클래스에 맞는 형식으로 구조화를 하고요. 액트 클래스는 바로 요거죠. 리스판스와 플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리스판스 구조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플랜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툴을 만들었고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플랜과 리플랜 하는 노드들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랭그래프를 사용해서 AI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다시 리플랜을 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이 함수들과 그리고 인복 이런 메소드들이 다 어싱크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싱크로 선언이 되면 비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작업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다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처음에 execute 스텝에서는 해당 플랜의 가장 첫 번째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스텝을 실행을 하고요. AI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받은 답변을 여기에서 이런 형식으로 패스트 스텝스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 스텝에서는요. 유저가 입력한 인풋을 기반으로 이 플랜을 생성하는 겁니다. 플래너는 위에서 설정을 했었죠. 바로 여기 플랜을 설정을 하면서 이 플래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랜도 마찬가지로 이 리플래너 위에서 지정을 했죠.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 액션의 아웃풋이 리스판스인 경우에는 이 리스판스를 사용하라고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플랜을 다시 호출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should end 부분에서는 AI가 최종 응답을 생성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최종 응답이 있으면 end를 반환해서 실행을 종료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를 반환해서 계속 실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즉 AI가 필요한 모든 단계를 완료하고 응답을 생성했는지를 판단해서 실행을 종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작성한 이 함수들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노드들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실행하고 계획하고 리플랜하고 엔드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을 만든 거죠. 노드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죠.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을 했고요. 플레인 익스큐스를 상속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 플랜 익스큐트는 맨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부분이죠. input, plan, past steps, response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이런 구조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노드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플랜 스텝, execute 스텝, replan 이렇게 세 개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윗단계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execute 스텝, 플랜 스텝, replan 스텝 이런 식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should end는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노드가 있는 겁니다. 노드는 점을 찍는 거라 그랬죠. 이 부분은 이 해당 비디오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비디오를 보시고요. 제가 이 부분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플래너라는 노드가 있고요. 에이전트라는 노드가 있고 리플랜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있으면 그 다음엔 선을 긋는 거라 그랬죠. 처음에 스타트하고 엔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부터 선을 그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플래너로 갑니다. 예, 플래너라고 하죠. 여기서 플래너로 가고요. 이 플래너에서는 에이전트로 갑니다. 이걸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에서는 리플랜으로 가죠. 이게 리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엣지가 있죠. 이 리플랜에서는 이것이 다시 에이전트로 갈지 엔드로 갈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그려지는지 이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스타트에서 플래너로 갔고요. 플래너에서는 이 에이전트 내부적으로 다시 스타트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타트 부분이 다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에이전트로 처음에 가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에서는 이 리플래너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이전트 내부적으로 풀로 갈지 엔드로 갈지 위에서 컨디션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랜으로 간 다음에는 여기서 엔드를 할지 다시 이 에이전트로 갈지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하죠. 이 AI 에이전트의 특징은 플래너 이후에 에이전트와 리플래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엔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에이전트이자 자체적으로도 내부 그래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을 보시면 처음에 플랜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에이전트와 리플랜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스텝이 완료가 됐으면 엔드로 가게 됩니다. 그 작업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내에서 구현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렸으면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것을 실행을 하시면 돼요. 2024년 호주 오픈 우승자의 홈타운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이 질문과 대답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00번이 될 수도 있고 20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그 작업이 많이 반복될수록 비용도 증가하고 시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이 몇 번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커전 리밋입니다. 이 경우에는 50번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건 그 이전에 실행을 했던 건데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플랜을 하죠. 그 다음엔 지난 스텝들이 이렇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플랜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스텝들을 표시를 하고 리스판스를 넣습니다. 이것을 제이슨 뷰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경우에는 플랜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을 남자부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도록 했네요. 그래서 남자부 경기의 우승자를 알아내고요. 고향을 알아내고 그게 정확한지 파악을 하고 파이널 앤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일 유명한 K-팝 걸그룹의 각 멤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질문을 했었죠.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최종 답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ChatGPT-4o, ChatGPT-o1, Gemini, Entropy Cloud, Perplexity, DeepSeek V3 등 다른 유명한 LLM들의 답변과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답변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DeepSeek R1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딥식의 결과물인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딥식은 40초 동안 생각을 하고 답변을 내어놨습니다. 답변은 맨 마지막에 있는데 블랙핑크의 각 멤버들의 생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내놓기 이전에 이 딥식은 자신이 추론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R1이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1은 처음에 유저가 K-pop 걸그룹 멤버 각자의 생일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현재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레드벨벳, 소녀시대와 같은 그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걸그룹이기 때문에 BTS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블랙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많고 트와이스도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각 그룹들의 멤버들도 여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죠. 글로벌 인지도와 현재 활동을 고려하면 블랙핑크가 아마 가장 유명할 거다. 그래서 그 멤버의 생일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각자의 생일을 확인을 합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그런데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차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출처에서는 로제의 생일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일인지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둘을 다 다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 그룹만 선택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여러 출처를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가장 유명한 걸그룹으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일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생일이 다른 날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들 생일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하죠. 가장 유명한 걸그룹은 블랙핑크다. 3번 반복돼서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내놓을지 아니면 사용자가 간결한 답변을 원한다면은 한 그룹만 내놓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하죠. 일단 블랙핑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다른 그룹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특정 그룹을 지정해 달라고 언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가장 유명한 K-pop 걸그룹은 블랙핑크일 것 같고 각 멤버의 생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그룹을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나 레드벨벳이나 걸스 제너레이션 같은 그룹에 대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론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튜토리얼에서는 가장 유명한 K-pop 걸그룹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걸그룹의 멤버를 조사를 하고 그 멤버의 각각의 생일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R1에서는 이 플랜 앤 솔브 로직 이외에 다른 자신들만의 로직도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유저가 원하는 그런 답을 답변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추론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추론 과정을 공개를 하면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본인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추론 과정과 이 R1의 추론 과정을 비교해서 어떤 로직을 더 추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 중에 Plan and Execute 이 방법론을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R1에서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추론 과정까지는 구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추론 방법론을 배우면 여러 방법론들을 조합해가지고 좀 더 좋은 대답을 하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챗GPT, 딥시크, 클라우드, 앤 제미나이 같은 대형 AI 모델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 AI 모델을 각 비즈니스에 맞게 활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모델 단위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AI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도 추론이나 평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개념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